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클라이언트를 만난 건 아니고요. 제가 후보자였어요. 그 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에이펙에 있었는데 한국에 올 때 이제 로버 월터스 통해서 오게 됐거든요. 저하고 인연이 아주 깊은 펌이고 저한테도 좋은 물질을 놔준 회사여서 항상 무슨 부탁이 있으면 저는 해주는 편입니다. 인플루어 엔게이지먼트 너무 이제 저희한테 흔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팀이죠. 그래서 그리고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다 이 말 자체도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텐저블하고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어떤 뭐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컬처로서 이게 잘 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고민하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갖고 여러분 같이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고요. 저희 회사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면 또 저희 회사 케이스 스타디를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나누려고 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또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잖아요. 자전거를 저희가 판매 요청하는 회사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저 회사는 저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좀 잘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한번 짚어나가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한 25년 정도 이제 글로벌 컴퍼니에서만 계속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펑션의 이제 매니징을 해오다가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에이펙 일을 맡게 돼서 싱가포르에서 한 7, 8년 정도 이제 에이펙 사장 일을 하고 한국에 오면서 이제 저희가 스포츠 인더스트리에 오게 됐죠. 그래서 저는 뭐 진짜 비즈니스도 상당히 뭐 당연히 리더로서 리스폰시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감 있게 또 딜리버를 해야 되지만 컬처나 이제 people growing 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가서 많이 배우고 또 얘기 나누기도 하고. 저는 뭐 한 트랙 6번째 회사인데요.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유럽계에서만 계셨던 HR 또 리더분들은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겪어왔던 컬처가 상당히 좀 미국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포츠 브랜드에서 많이 있었었고요. 중간중간 자동차에서도 있었었고 뭐 프랜차이즈 회사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이죠. 한 7년 있었으니까. 다양한 회사들의 컬처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각 회사가 갖고 있는 뭐 밸류나 필로소피가 어떻게 직원들하고 녹아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트랙에 오면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저희 CEO분이죠. 저희 파운더이기도 하고 CEO분하고 미국에서 위스콘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봤던 질문이 어떤 컬처와 필로소피를 갖고 계신지 어떻게 그런 밸류를 실천하고 계신지에 대해 여쭤봤는데 그 대답이 너무 좋았어요. 트랙을 오게 된 계기도 상당히 그 부분이 저한테 많이 터치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브랜드북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짧은 비디오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시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You are a part of Trek, and my hope for you is that you grow here, that you build incredible relationships, and that you put your heart into your work, and that you learn a lot. And most of all, that you have fun. This book will show you how to do all of that. It's the story of who we are as a company and how we roll. People, they always underestimate themselves, and that can't happen here. Anytime somebody asks something of you, it's an incredible opportunity for you to do something more. This company would not exist
if we were limited by what was asked of us. So here's the first thing I'm going to ask of you. When somebody shows you a barn, see something bigger. That was my father's way, and that is the Trek way. 네. 아까 보셨는데 아까 이제 얘기를 나눠주신 분이 저희 현재 CEO 분이시고 맨 마지막에 계셨던 파운더 분의 이제 아드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프라이빗 컴퍼니입니다. 100% 이 파운더 컴퍼니고요. 위스콘신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6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한 50년 이제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 정도 이제 지사가 있고요. 저희는 뭐 아시아 퍼시픽 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아까 브랜드북 잠깐 비디오 보셨지만 매년 저희가 이제 브랜드북이라는 거를 퍼블리싱해요.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또 저희 리테일 파트너들하고 또 관계사 뭐 이런 분들한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컬처에 대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심지어 또 이런 랜드로드죠. 건물주한테도 줍니다. 이런 회사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매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희 회사가 제가 가장 좀 자부심 갖고 있는 저희 회사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제품만을 만들고 고객들에게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게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나간다. 굉장히 큰 매니페스토죠. 선언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거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people. 그렇죠?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러죠. 그죠?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다. 그죠? 근데 직원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죠. 대부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렇게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믿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회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션에서 보여줬듯이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Amazing Hospitality. 어떻게 고객들과, 그러니까 우리 외부 고객들과 내부 고객인 직원들을 감동시키느냐. 거기에는 이제 매장에 있어서는 Best Location,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행복한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이 만족하려면 빠른 서비스가 돼서 24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커스텀하고 인게이지먼트를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좀 주요 호스피탈리티의 4가지 큰 기초를 잡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4년차인가요? 어쨌든 이제 GPTW를 매년 서비하고 있는데 뭐 형식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하긴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저희는 적극적으로 여기 임하고 있고요. 1년에 2번을 합니다. 서베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죠. 저희가 이제 뭐 서티파이드 되고 밀레니얼이 일하기 가장 좋은 기업, 혁신 리더 뭐 이런 것들 6가지 좀 상을 받았어요. 글로벌 쪽에서는 이제 타임즈에 선정한 100 Most Influential Company 중에 하나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고 탑 100에도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점점 이런 쪽의 보이스와 레저넌스와 좀 뭐랄까 존재감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주어진 인플루언서 인게이지먼트라는 큰 토픽 중에서 저희가 2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체인지 매니지먼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냐. 그죠? 인플루언서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려면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뭐 마인드셋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의 프로세스의 변화나 조직의 변화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 저희 회사만 얘기기도 합니다만 저희 회사는 100명, 105명 정도의 이제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70%가 다 리테일 직원들입니다. 리테일에 있는 스태프들이 다 정직원들이고 똑같은 외국인 풀타임 employee여서 이들이 함께 구성하는 컬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2가지 분야에서 오늘 좀 조금 더 얘기를 나눌 텐데요. 모든 조직은 다 변화 관리를
조직은 항상 그대로 정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또 회사의 리더가 바뀔 때도 있고, 팀장이 바뀌거나,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세대가 많이 들어오거나, 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지, 여러 가지 좀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는 게 바로 이 변화 관련된 체인지 매니지먼트. 저희 회사도 그런 변화에 대한 도전을 항상 겪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왼쪽은 저희가 팬데믹 2020년부터 한 23년까지, 22년까지 한 3년, 2년 반 정도 동안 저희가 팬데믹을 지금도 뭐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겪고 왔잖아요.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또 인더스트리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특히나 이런 레저 스포츠 또 개인 스포츠 종목들의 어떤 산업은 좀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골프라든지 자전거도 포함해서요, 테니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웃도어라든지 이렇게 급속도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저희 회사도 그런 많은 그 기간 동안에 또 많은 급속도로 성장을 많이 했고, 저희 또 리테일도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핏도 좋아지고 프로덕트에 대해서 재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리테일 풋프린트도 많아지고 또 새로운 좋은 사람들도 조직 안에 많이 들어오고요. etc.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2, 3년 동안 막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정신없게 달렸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뭐 매크로 이코노미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침체, 그죠? 환율 급등, 고이자, 인트레스트 레이트 올라가고 실업률 올라갈 거다. 미국이 이제 정책에 빠져들 것이다.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만 들리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아까 얘기한 침체, 산업의 재고 문제, 인력 감원, 또 뭐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이 또 갑자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신이 없어요. 막 호황일 때도 있고 갑자기 이제 다운 커브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전에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될까요? 나태해지고 풀어져 있죠. 실제 한 예를 들면 이제 직원들이 뭐 팬데믹 때는 막 2, 3일 재택근무하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잖아요. 비즈니스는 해야 되는데 왜 재택근무 못하게 하냐. 인력이 막 이만큼 튀어나와서 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랬다면서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제프 베조스도 재택근무 할 거면 이 회사에서 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회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의 기대 기준이 좀 달라요. 스피드도 다르고. 그래서 이 조직의 변화 관리가 되게 필요한데 이 스테이지에서 이 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 예전에 그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서부터 많이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글로벌 얘기하는 부분이 Landing the plane, 비행기를 연착륙시키자. 갑자기 이렇게 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충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래서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되게 중요시하는 회사고 그러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혀요. 독후감을 맨날 써야 됩니다. 분기별로 원서로 봐야 되고 리더들이 디스커션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현업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거기서 베스트 프랙티스 발표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또 이 토픽과 가장 또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브랜드 있죠. 뭐 콕, 펩시, 나이키, 애디다스, 애플, 삼성, 뭐죠? 그냥 탑 넘버 1, 2죠. 그죠? 위너 테이크스 올 그래서 최종 승리자가 그냥 다 가져가는 마켓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있던 호황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코닉한 리테일 컴퍼니가 될 것이냐. 가장 most 아이코닉한 리테일 컴퍼니가 될 것인가에 우리가 변화의 지향점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하자. 라고 해서 저희가 최근 한
12개월, 18개월 그 전서부터 엄청나게 전사적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모티브가 이 책입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여기 다 HR분이 다 읽어보셨겠죠? 그 존 커터의 그 교수님이자 또 심리학자인가요? 조직 심리학자. 빙산이 녹고 있다고 이렇게 한글폰 번역본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버그 is melting. 그래서 펭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이 빙산이 녹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몇몇 탐사대가 나가가지고 여기가 균열이 일어나서 우리 빙산은 무너질 것이야. 우리 다른 빙산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펭귄 부족의 마을 애들이 믿지 않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왜 나가? 어디가 녹고 보이지가 않아. 왜 여기를 떠나야 돼? 이런 것들 얘기하다가 감정들과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혁신팀이 구성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빙산을 탐사해 나갈 것인가. 그 변화 관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펭귄들의 이 공동체로 비유를 해서 아주 동화책처럼 재밌게 만들었어요. 읽으면서 너무 쉽고 재밌게 봤는데 이게 우리 조직에 적용되는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부분은 85%의 회사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다. 내부적인 문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internal issue부터 first 개선해라. 여기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 녹고 있는 빙산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쟤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변화 관리 8단계 뭐 제가 전문가시니까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긴장감 조성서부터 구심체를 구성하고 비전과 전략, 커뮤니케이션, 인파워먼트 실행하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말은 쉽죠, 그죠? 근데 뭐 이 한 단계 한 단계 하기가 참 어렵죠. 태클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이탈하고 딴소리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대부분 허다하니까 이거를 정말 퍼시스턴트하게 한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저희 업사이트 나가서 저희가 팀 매니저들 같이 워크숍을 하자 그래서 아이스버그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드라이브 했죠. 여기에 나오는 펭귄 캐릭터들이 있어요. 다 역할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상상력의 소유자, 이 사람은 리더, 이 사람은 실천가, 여기는 이제 뭐 선생 그래가지고 어드바이저 하는 거, 숨은 일꾼 캐릭터들이 다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에게 있는 이 캐릭터들을 각자의 팀장한테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빙산 아까 녹고 있는 빙산에서 새로운 빙산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most iconic 위치에 가게 되는 거다.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워크숍을 하고 4가지의 커다란 변화의 구심체를 이끌어가 전략적인 필라를 구성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직원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걸까? 자기 일만 하는 건 아닌가? 회사가 매출이 얼마인지, 뭐 프로핏이 얼마인지 뭐 그런 거는 너무 형식적이지만 왜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과대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리더로서는 그런 것도 당연히 알아야지 생각하지만 직원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언더스탠딩을 같이 커먼 그라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액팅을 해야 됩니다. 액팅. 이 액팅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액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좀 리더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회사 안에 컬처럴 본딩이 되는 4가지의 에센스를 구성해보자. 그런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8명들이 어떻게 이거를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4가지의 탄저블한 변화의 행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아까 브랜드북에서 얘기한 10가지의 non-negotiable, 타협할 수 없는 컬처가 있어요.
1번서부터 10번까지 저희 회사 직원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같이 일을 하자라는 게 10가지 약속이라고 해서 10가지 우리의 약속들을 정하고 커뮤니케이션하자. 그리고 비즈니스의 상황을 모든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비저블하게 커뮤니케이션하자. 비저블하게.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의 우선순위들을 정해서 쿼터리 하지 말아야 될 거, 시작해야 될 거, 지속해야 될 거를 정해서 그것만 포커스하자. 여러 가지 다 시키지 말고 일단 쿼터에서 그 목표만 달성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것과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4가지 스테이지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전과 전략을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그냥 당연히 알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서 그치고 다 사라지게 돼요. 좀 증발해 버립니다. 정말 고집스럽게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주간 회의 때건 월간 회의 때건 분기 회의 때건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해서 인포먼트를 줘야 됩니다. 답답하다라고 뭐 하지 마 내가 할 거야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딱 동료이 끊겨버리게 됩니다. 인포먼트 팀장이나 뭐 이런 어시스트 매니저한테 동료에게 인포먼트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었을 때 단기적인 성과를 꼭 만드는 걸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기적인 성과가 있었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건 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좀 보여드릴 예인데요. 10가지 저희가 1번부터 10번까지 시작해서 거의 우리 직원들 거의 다 외우고 있죠. 4번 시킵니다. 시키고 이걸 다 회사에 다 붙여놓고 화장실에 놓죠. 정말 보면서 계속 느끼게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걸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는 직원들을 매달 아이커닝 인플로이라고 해서 어워드를 줍니다. 첫 번째 매장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을 잘 실천한 우리 직원 누굴까요? 레커멘데이션에서 써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분에게 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팀, 뭐 도전 속에서도 태클에 나가 돌파해 나가는 직원. 이런 것들 할 때 정말 그 직원들이 실제로 많은 그 스테이지에 섰을 때 되게 큰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또 아까 얘기한 비저블하게 회사의 상황을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저희 회사 리셉션인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자전거를 출퇴근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로비에 그냥 자전거를 바로 파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샤워 시설도 있고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오피스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 커다랗게 이제 TV 스크린 놔두고 현재 재고 상황, 지난달 실적,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리테일 매장들의 현재 뭐 무슨 상황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들어가는 루프. 직원들이 되게 쉽게 지나가면서 보게 만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게 중요한 회의 때 공유되는 자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요. 비저블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얘기할 수 있는 토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쿼터리 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보면 전에 과거에 비교했을 때 제가 처음 왔을 때 5년 됐는데 거의 신규 직원이 한 60%, 70% 정도 됩니다. 새로운 세대 직원. 많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스클 인더스트리에 있던 분들은 또 다른 회사로 가거나 또 그만두시고 다른 회사에 있던 분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가 그거를 같이 merge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옐로우 버스랑 스쿨버스 같이 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기초 교육 해주고 타는 법 같이 즐기고 런치 라이딩 나가고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 나가면서 친숙하게 만들어 쓸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옐로우 버스라는 걸 이제 드라이브해서 시작을 했고
저 같은 뭐 사람이나 우리 또 리더분들, 뭐 팀장들 이런 분들은 발표할 기회가 많죠. 그죠? 보고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많잖아요. 근데 일반 팀원들은 그럴 기회가 거의 없어요. 누구한테 합니까? 그죠?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생각이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제시하는 것들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소규모 미팅은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러닝홀이라고 해서 뭐 매장에 있는 스태프들, 저희 팀원들, 점장분들 이런 거 와가지고 초대를 해서 자기가 느꼈던 것, 뭐가 잘 됐고 어땠고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간을 주고 1시간 동안 하게끔. 물론 이제 처음에 힘들죠. 근데 하고 나서는 자기가 그 스테이지에 섰단 사실만으로도 되게 큰 발전을 했구나라고 느낍니다. 것들이 공통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B2B 저희 인트라넷에 다 이제 프로그래서 공유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 나갈 때, 이 직원들도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린 이런 걸 하고 있지, 이런 걸 하고 있지, 이런 걸 하고 있지, 하면서 점차 이 프로세스가 소프트하게 랜딩되고 컬처로서 점점 녹아들어 나가요. 그게 어쨌든 뭐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아직 뭐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좀 입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다. 좀 이렇게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하는데 그럼 매장의 현장은 매장은 사실 우리가 동떨어 있잖아요. 오피스하고 그 라포트 맞아요. 닥터 맞죠. 그래서 오늘 두 회사 다 오셔가지고 큰 실수를 넣어가지고 리테일에 계신 분들은 사실 회사에서 일어난 분위기나 이런 것도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럼 이들이 같은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왜냐면 중요한 우리의 구성원이자 일원이고 하나라는 의식이 정말 중요한 직원입니다. 리테일에 계신 분들은 스몰한 작은 하나의 배려에도 엄청나게 큰 감동을 기억해 주는 거. 내가 뭔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는데 하다가 이분 딱 매장에서 한 1시간 지켜보니 이분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고객들이 보통 자기가 편할 때 오잖아요. 런치아워 이럴 때.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점심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회사에서 보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항시 어느 때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비추게 되잖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넣어주는 거죠. 딜리버리 시키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에 되게 감동해요. 큰 인베스트먼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GPTW 스코어 2020년부터 22년까지 97점까지 올라와요. 살 떨립니다. 이번 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기대치가 높아가면 본사에서도 이제 코리아는 98점 할 거야 막 이러고 있어요. 왜 봤죠? 이렇게 되게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렇지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장에서는 스토어 매니저 리더십을 키워줘야 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컬처를 만들어주고 케어를 해줘야 돼요. 동료 의식을 심어줘요. 이 세 가지가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 스토어 매니저 리더십은 저희가 오너십을 주고 스토어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끔 해주고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게끔 해주고 직원 단위, 개별 단위 매장에 대해서 오너십을 주고 그리고 롤플레잉 같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스킬도 높여줄 수 있고 뭐 저도 직접 뭐 마다하지 않고 언제든지 가서 점장들 교육, 워크숍 항상 가서 직접 제가 트레이너로서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랑 소통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게 돼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회사예요. 책 엄청나게 읽어요. 짐 컬린스 서적, 크리스 주겔, 파운더스 멘탈리티. 제가 이 회사 와서 읽은 것만 하니까 10번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1년에 2번 온라인 이제 저희가 그 널리지 플랫폼이라고 그럴까요?
교육이죠. 트레이닝. 윈도우 CD나 레벨 5 리더십이라는 플랫폼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제 하고 있어요. 분기별. 그래서 글로벌로 보면 어마어마한 분들이 저희 연사로 직접 인터뷰를 응해주고 각 토픽으로서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들을 얘기해줍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뭐 콜린 파웰, GPTW 이분 마이클 부시 CEO, 질 앨리스라고 이제 미국 축구팀 국가대표팀 코치, 또 누구 있었죠? 크리스 조기, 파운드스 멘탈, 그다음 매직 존슨이 지난번에 나왔었죠, 농구 선수. 그래서 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희 회장님이. 그래서 막 여기에 인베스트먼트를 아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훌륭한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결정체가 뭐냐.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이걸 통해서 내가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배우고 내 커리어를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회사 갖고 있는 회사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또 컬처로 잘 잡는데 중요한 거는 같이 번딩하는 거죠. 라이딩 프로그램 저희가 잘못한 거 얼마나 좋아요. 나가서 즐길 수 있고 콧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레코니션을 서로 해주고 이런 컬처로 만들어 나갈 때 아까 얘기한 부분이 변화 관리라든지 인플루어 엔게이지먼트, 위티어 스태프들에 대한 레코니션과 소속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완등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저희 한 요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의견입니다. 한 명의 직원이 아주 이렇게 눈물 나는 스토리를 써주셔서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경영진들의 섬세 역사를 분들의 덕분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점장님과 퇴근도 없이 해주시는 리테일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책임진 트레이블을 생각해주신 경영진입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자, 서머리를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뭐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경험 똑같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할 때마다 더 프러스트레이트 되고 왜 저 팀장은 저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걸까? 왜 저 직원은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바뀌지 않는 거야? 항상 저희한테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운사이드하게 만드는 것들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업사이드에 집중해야지 좋은 것들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좋은 것들을 많이 채워나가면 컬처가 바뀐다. 물론 리더가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변화의 시작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지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한테 불씨를 던져주고 같이 지피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은 비저블해야 됩니다. 그냥 추측을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일상화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액션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문화를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회사는 이래, 우리 회사는 이래. 우리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너 외웠어? 뭐 그래서 너는 이번에 상 누가 받았대? 이게 캔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줄 때 뭔가 변하는구나, 컬처가 자리 잡아가는구나 이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멍들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들 돌아다니는지 들으시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right by, have fun, feel good. 이게 저희 회사 이제 나이키는 just do it, 트랙은 right by, have fun, feel good. 자전거 타고 놀고 기분 좋다. 되게 심플하지만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들어가는 회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편하게 뭐 Q&A 네, 이런 질문 거 있으신 분 편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려면 또 아무도 안 하세요. 저 안에 들어보셨어요? 자전거로 지나가봤어요. 자전거로 지나가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가노 스킨 가수라고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저도 사실 트랙 라이드 오. 트랙 매장에 갈 때마다 저도 되게 감동을 받거든요. 커스터머로서 항상 되게 친절하시고 저도 마포를 항상 다니는데 오늘 맛보 좀 대박나네. 상의도 거기서 야. 그래서 항상 그게 뭐라 그럴까 새롭다고 느꼈어요. 직원들이 항상 다 응애지가 많이 되고 이제 고객한테 대응하는 이런 자세도 되게 좋고 너무 좋으신 감사합니다. 분들이라서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텐션 이슈 같은 것도 혹시 있었나? 왜냐하면 최근에 뭐 60명 정도가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세대 교체도 있었다고 말씀하셔갖고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그게 뭐 좋았던 건지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 교체가 많이 된 건지 그게 하나 궁금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리테인에 되게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좀 이제 젊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회사 내에서 얼마나 내가 성장할 수 있냐 그런 커리어의 프로그레션 또는 그로스 오퍼추니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트랙 내에서는 그런 걸 이제 직원들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 질문해 주셔서 생각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리텐션 부분 이제 저희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회사가 20명이었어요. 상당히 스몰 컴퍼니 20명이고 그 회사에서만 한 10년 가까이 다니시는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바이크 인더스트리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저도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그들하고 동화를 하면서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근데 회사가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한 3.5배 정도 컸어요. 직원 수도 그렇고요. 회사 비즈니스도 그렇고 그러면 그 직원들로서만 이렇게 클 수는 없어요. 변화가 일어날 때 새로운 직원이 항상 와야 되는 곳이 거기에 적임자가 와야 되는 곳이 갈 때 내부적인 반발이 있죠. 왜 나한테는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왜 외부에서 와야 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올 때 텃세라 그러죠. 거기에서 막 배척하려고 그러고 비교하고 심지어 막 연봉도 캐요. 막 왜 제가 얼마나 자기네끼리 막 술 먹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걸 막 공격을 하면 안 되죠. 근데 한 가지 그냥 사례를 제가 들면 제가 한번 이제 우리 이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한번 아까 말씀하신 성장, 내 가치에 대한 키워드로 한 20분 정도 한번 일장 연설을 했어요. 저 참다. 전 직원 했는데 그 주위에 5명이 줄퇴사했어요.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내 가치라고 일어나보세요 했어요. 이제 일어나고 본인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얘기해보세요. 대답 못해. 본인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대답 못해. 내 가치를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왜 얼마 받느냐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 강요했나요? 강요한 거 아니죠. 저희가. 여러분들도 거기에 어그리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높여가려면 여러분 성장하시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회사도 같이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지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못 클 것 같습니다. 분들이 한 2분 있었고 연속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한 1년 안에 한 5분 정도 나가신 것 같아요. 그게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순환의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발적인 동기로 끌어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극도 줘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사람이 실망스러우면 안 돼요. 데려왔는데 이상한 데를 데리고 왔어. 왜 저런 애 나보다 못하는 애를 데리고 왔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하이링할 때도 되게 조심조심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별 요소를 뽑아야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 기준을 확실하게 써야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기간 동안에 맞아서. 근데
정말 과감하게 시도했거든요. 저희 이제 뭐 다른 나라 지사들도 있지만 우리 또 레벨 회사님은 또 완전히 다른 인더스트리에 오셨고 어떤 분은 IT 쪽 백그라운드도 있고 정말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융화돼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까 말씀드린 조직 변화 관리가 중요한데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리테일 직원들이었나요? 커리어 프로그레션에 대해서 그 레벨 5 리더십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스피커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그걸 갖고 팀장들이 스태프하고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너의 퍼스널 디벨롭먼트,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우린 이걸 하자, 이걸 하자. 이게 물론 트랙에서 성장하는 게 주 목표지만 이거는 트랙에서 성장뿐만 아니라 너의 전반적인 커리어 디벨롭먼트에도 도움이 돼.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꼭 트랙에서만 뭐가 이렇게 커야 된다가 아니라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걸로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구나 라고 저는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느끼지 않나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트라이프 HR을 담당하고 있는 사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CEO분의 얘기를 듣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HR 분들이시니까 그 CEO로서 어떻게 보면 HR의 그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이런 인게이지먼트나 이런 거를 하시면서 가장 바라시는 거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HR이 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같이 오셔서 좀 말씀해주시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배고프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같이 고민. 항상 또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와서 직접 얘기를 잘 안 하죠. 직접 얘기를 잘 안 하고 누구를 통해서 듣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엔게이지먼트는 분명히 대소사도 많고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누구의 단점이나 약점을 얘기할 경우도 있고요. 회사가 갖고 있는 약점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펄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HR이 사장님하고의 직접적인 창구야라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서 또 이제 아마 허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상당히 그냥 여기에서 들어주는 창구 역할로서도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제가 느끼는 때 또 너무 잘 해주고 계세요. 이게 저한테 다 전달되지도 않아요. 제가 물어봐야 얘기해 줍니다. 오늘 같이 오면서 차에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여쭤보는데 그런 역할을 상당히 뉴트럴하게 잘 해주시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HR 분들이 그런 역할 주신다면 트러스트가 일단 많이 생기겠죠. 지금. 그리고 해결은 못하더라도 HR 어떻게 만능 해결사는 아니잖아요. 못하더라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80%는 해결이 된다. 마음의 내적인 갈등이 80%까지는 너무 예뻐요. 완전 그런 것 같습니다. 팀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트랙을 되게 좋아하고요. 에몬다 SLR 나이를 하기 위해서 와이프의 열심히 환심을 하고 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와이프의 환심이 중요해요. 제가 도움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사 담당으로서 트랙에 또 리테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좀 이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같이 같을 때는 굉장히 좀 이제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매장에 인원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고 평일날은 주말보다 좀 훨씬 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트랙이 거의 다 이제 풀타임 인플로이로 고용한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주말은 항상 사람이 모자라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을 많이 늘리자니 평일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운영적으로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이제 운영하시는지 궁금해서 좀 여쭙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풀타임을 하는 이유는 엔게이지먼트입니다. 가장 리테일 스태프들이 좋아하는 게 우리 같은 회사야, 트랙은. 나는 트랙에 다니고 있고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들의 부모님들. 그래서 트랙에 취직하면서 결혼했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고 트랙에 왔으니까 이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스토어 프로핏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뭐 주말에 많다고 해서 그냥 항상 더 많이 뽑아줄 수도 없고 사실 그렇게 인력이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이링이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특히 위기는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또 급여에 또 많이 움직이는 또 특성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는 목표는 이제 매장당 어느 정도의 최소 인원 헤드카운트 가져가자. 근데 그거를 저희가 좀 아픈 부분이 주 5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럼 헤드카운트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점점 늘려나가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헤드카운트가 늘어나가는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막 바쁜 주말 이럴 때는 사실 본사에서 지원 나갑니다. 저희 뭐 고객 지원팀, 커스터머 케어 팀에서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 없고요. 대신 이제 대체 보상이만 줘야죠. 그래서 뭐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좀 그런 분위기여서 아주 좀 좋은 감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약점도 얘기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이스 델코에서 인사하고 있는 나영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인상이 깊었는데 저희도 사실 당장 내일 직원들 중에 이제 대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전체 회사 앞에서 약간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앞두고 항상 HR에서 드는 고민은 이제 문화의 주제라든지 이제 좀 아이덴티티에 가까운 건 이제 탑다운으로 좀 내려오지 않습니까? 리더가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리더가 주도하되 이제 구성원이 이제 프로세스로 만들어간다, 내재화 시킨다 이 말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직원들이 과연 이게 내가 원하는 컬처 토픽이 맞나라는 그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설득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하면서 사실 내가 반은 이제 밥 사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좀 해왔는데 혹시 좀 성공적인 네. 이렇게 바인했던 뭐 이렇게 사례가 있으면 같이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마인.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뭐 기술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성향이 이렇게 직원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 방에 있다가 이제 오피스 이제 오픈 공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옆에 가서 앉아요. 앉아서 또 어떻게 어려운 점 없을까?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딴 얘기 하다가 하면 한두 마디씩 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계속 있진 않아요. 그럼 또 딴 데 가서 앉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일단 그런 제스처가 일단 이 사람은 액세서블 하구나.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게 있었을 때 얘기는 하고. 근데 사실 제가 좀 인포먼트가 좀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오히려 주니어가 아니라 시니어죠.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 마스터리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안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아이스버거 스멜팅에서 변화 주도 팀 있죠. 거기서 이제 그 회장 역할이 있어요. 전체적인 이걸 지휘하는. 근데 제가 할 거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빠졌거든요. 저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저희가 파이낸스 헤드를 시켰어요. 이 사람은 약간 대인 관계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대인 관계 쉽지 않죠.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욕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분인데 재밌는 분이. 맞아요. 미안해. 좋은 분인데
그렇게 막 이런 게 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걸 제가 맡겼어요. 해보라. 많은 사람들 상대해야 되고 여러 각 영역의 리더들을 하게끔 해줘야 되고 시켜야 되고 결과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참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뒤에서 계속 따로 부르죠.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근데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새롭고 동기를 갖고 저를 설득시키더라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제가 가끔씩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되게 파티큘러하게만 이런 걸 좀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아까 10가지 약속 있잖아요. 그 워딩을 되게 잘해야 사람들이 머리에 기억이 남고 하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자발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자기네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한 거거든요. 직원들이 자기들이 막 응모해가지고.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받고 싶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이낸스 리더가 받고 싶지 마시죠. 절대 안 돼. 그들이 한 건데 이거 하면 사기 꺾인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안해.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발전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인파워먼트가 되게 이거는 나도 발을 떼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혹시 뭐 그게 답변이 되었다면? 저희 추가 질문은 이따 또 디스커션 네. 시간이 있어서 지금 7시 20분이니까 30분까지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고 저희 아직 음식이 많이 남아 있어서 편하게 가져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주 마셔도 될까요? 네, 그럼요.